패색 짙은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격하다. 네, 금정 보궐선거가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20%, 뭐, 이 호남에 뭐 영광 뭐 이런데 사전투표율이 뭐 40%다 넘었다. 이런 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금정에서 이 정도로 선거 분위기가 싸늘하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다고 합니다. 금정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진재 의원이 지역구로 오랫동안 승승장구하던 곳이고요. 금정의 정서 자체가 보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금정은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뜨겁게 열렬하게 보수 정권을 밀어준 곳입니다. 저도 금정구에 뭐 유세하러 많이 갔었죠. 또 박근혜 대표 시절에도 갔었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거구를 가든지 그 당시가 이제 2004년 4월 총선이었는데 121석을 했죠. 박근혜 대표가 개헌 저지선인 100석만 넘겨달라고 차떼기 당의 구원투수로 나와서 정말 뜨겁게 호소를 했는데 뭐 다른 데 가면은 약간 분위기가 싸늘하고 막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때였던 만큼. 저는 그때 보수 정권을 탄생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보수 정당의 뿌리가 뽑히는 거는 내 눈 뜨고 못 본다. 이래가지고 제가 차떼기 당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전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박근혜 대표를 도와서 기여를 했다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을 정말 눈뜨고 제가 못 보겠습니다. 저의 눈물과 피와 땀이 흘렸던 정말 제가 너무나 모든 것을 바쳤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정에 그때 2004년에 벌써 20년 전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갔는데 다른 데하고는 달랐습니다. 응원을 하는 겁니다. 힘내라고. 우리 금정은 걱정 없다고. 그래서 제게 있어서 금정은 와, 보수의 메카구나. 여기 금정 분들은 아무리 한나라당이 차떼기당이라 하더라도 보수 정당의 큰 도도한 맥 속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구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환대를 받아서 2004년 4월 그 선거에서 제가 희망을 품게 한 것이 바로 금정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금정이 지금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금정구에 아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관심도 없다. 그리고 아주 한동훈이 유세하는 거 갔다 온 사람들이 밥맛 없는 자식이다. 저놈아가 진짜 국민의힘 결단 내겠구나. 이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한동훈이 이번에 금정 보궐에서 지게 되면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랬더니 아이고 꿈도 야무지대 딱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정에서는요 이겨도 너끈히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 뭐 2%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세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금정입니다. 금정은 서울 강남이자 서초구자 뭐 부산 해운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뿌리 깊은 보수 색채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흔들린다? 저는 금정에서 한동훈이가 이겨도 너끈하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금정에서 간신히 이긴다? 감히 금정에서 한동훈 도와주세요? 와, 지금 패색이 짙어지니까 한동훈이가 뭘 하고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총 공격하면서 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김건희 여사를 제물 삼아서 자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러면서 김대남 이야기를 하면서 김대남이 김건희 여사하고 명씨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김대남 말이 그렇게 옳다면은 김건희 여사한테서 무릎 팍 꿇고 한동훈이가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대남 이야기가 다 맞다면. 여러분
선천역에서 30분 동안 바들바들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폴더 인사하던 한동훈을 잊지 마십시오. 걔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애입니다, 여러분. 저도 놀랐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놀라갖고 이러는 뒷모습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아주 무서운, 언제든지 표변하고 돌변할 수 있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한동훈이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판에서 최악의 빌런이 한동훈이다. 보수 정당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정말 악당이요, 사기꾼이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여러분. 뭐 하나 한동훈한테 진짜가 있습니까? 네? 어깨도 보형물이고, 네. 여기도 뭐 집어넣고, 팔은 그렇게 가는데, 가슴팍은 그렇게 우람하고, 너무나 웃기는 일이죠, 여러분. 자, 금정 보궐선거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매일매일 이렇게 점점 레벨을 올려가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허술한 한동훈, 이 체제 속에서 한동훈이 한마디로 위험한 고개를 한다. 이 말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정을 오늘 취재했던 기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모 메이저 언론의 데스크,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허술한 한동훈 체제. 그래서 한동훈이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한동훈을 만났는데 거의 AI 같고, 내가 데스크급이고 국장이지만 너를 만나준 게 영광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들 너무 밥맛 없어 하죠. 게다가 한동훈이가,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쓸 수 있는 역량과 이 포용력이 있어야지 말하자면은 리더가 됩니다. 근데 한동훈은요, 지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이 유세차에도 딱 2명, 사회자, 많아야 사회자, 그 다음에 윤희련 후보, 그 다음에 한동훈입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 후보들은요, 그 앞에다가 세워요.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들 막 띄워주고 후보 띄워주고 이랬어요. 근데 나만 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끄는 거를 눈뜨고 못 보는 겁니다. 이러니 선거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시읒자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 언론사의 국장급 데스크가 한마디로 한동훈이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 보고를 끝으로 한동훈은 그 기력을 거의 말하자면은 뭐 뜨거운 홍차 속에서 각설탕에 녹아내리듯이 끝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빙고. 네, 우리 김태건님께서 네, 저희는 이렇게 거한 슈퍼챗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애국의 초록 물결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섣달기님, 섣달기님께서 너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보면 우라가 침입니다. 국힘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보궐선거로 한동훈을 안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제 속마음이네요. 네, 인자 뚜껑소리 안 할게요 님께서 네,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데카 구독자님, 한강책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재미도 없고 문제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 했는데, 네, 저도 이 인자 뚜껑소리 안 할게요 님께 동의합니다. 뭐 세 번째 주제로 한강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딱 한 권만 읽었습니다. 뭐 한동훈처럼 미국에 가 있는데 EBS의 뭐 오디오 북을 마치 한강이 이렇게 낭독하는 것처럼 이러면서 또 숟갈 얹고 막 그나마 그것도 누가 뭐 흡수라는 분이 쓴 거를 뭐 베낀 거라면서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한강은 MC를 받고요. 그리고 그거를 낭독한 사람은 성우였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이 전인회님께서 전인회님이시군요. 네,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동훈이가 이제 몸이 바짝 다른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보고 윤희룡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동훈의 간절한 호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한동훈이 나이값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2살이나 먹은 남자가 이쁜 척 귀여운 척 깜찍한 척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몸이 다르니까 한동훈의 간절한 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는 남자는 좀 남자다운 게 좋더라고요. 또 여성은 그 여성성을 잃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여성다운 게 이게 무슨 뭐 저기 문제입니까? 그리고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한동훈, 네, 오늘 이거 저기 보십시오. 아주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나 빨간 잠바는 입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 머리도 이렇게 뭐 좀 약간 네, 부자연스럽긴 합니다. 자, 근데 제일 부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이 바로 운동화입니다. 저도 이런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굽 높이를 보니까 이건 8cm는 되지 않겠습니까? 앞굽이 적어도 2cm는 될 것 같고, 그러면은 2cm에다가 뒤에 가서 2.5cm 뭐 이러면 8cm. 이거를 킬힐이라고 합니까? 네, 아니면은 하이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네, 다 봅니다. 연단에 올라 있는 것도 한동훈의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제가 볼 때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동훈이 연설하는 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설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SBS 뉴스를 봤더니 말을 왜 이렇게 더듬습니까? 제가 뭐 금정 뭐 이러고, 그래서 제가 아니 뭐 혀가 짧은 거야 아니면은 머리가 모자란 거야, 아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말을 못 해요. 네. 치키치키 붐님처럼 말씀대로 벽돌 위에 섰는지 대리미를 네 붙잡고 올라갔는지 와, 참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제가 사는 동네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사랑 시인이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나왔답니다. 정말 김사랑 시인 저 박수 치고 싶습니다. 박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곡동이라는 데 아시죠? 뭐 저도 도곡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동네는 뭐 서울에서 금정구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층들의 이 뼈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퇴출이 애국이다. 문재인의 칼잡이. 정과사범 이재명에겐 아닥. 영부인은 국민 눈높이 특검 주작. 이렇게 이 김사랑 작가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한동훈이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이웃 사촌이라던데,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는데 네, 타워 팰리스가 여러분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타워 팰리스,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러분? 거의 국민의힘이 막 95% 나오는 데 아닙니까? 이 타워 팰리스는 호남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찐 보수 중에 찐 보수가 또 그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많은데 이 김사랑 작가한테 오늘 뭐 스타벅스에 별다방에 커피가 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김사랑 작가하고 사진 찍고, 와, 김사랑 작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타워 팰리스가 완전히 한동훈에게 등을 돌렸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한동훈은 여러분 추락하면서 어느 정도의 외상과 내상을 입느냐, 그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